예, 시장의 핵심 트렌드들을 점검하고 미리 전략을 세우는 메가사이클 시간인데요. 또 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점검하고 종목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마스터 경제연구소 박영호 소장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님과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이야기는 원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원전이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 체코 계약 때문에 50년 노예 계약이라고 그랬다가 하루 지나니까 미국하고 협력 기대감으로 또 뭐 주가가 오르고요. 아주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원전의 흐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번에 원전 계약이 나오면서 네.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전을 지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자기네들이 건설을 하고 나머지 비중은 건설이나 그다음에 부품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봤는데 네. 약 40% 정도는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특별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공급을 하지만 나머지 60% 정도는 전부 다 외주 처리하거나 하드업을 줘야 됩니다. 특히나 건설 관련 이런 것들은 웨스팅하우스가 그러한 그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0% 외주를 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도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하드업을 주거나 아니면 외주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가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독이 될까 아니면 약이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1차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그 연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중국을 한번 여기 살펴보시면은 사실 처음에는 한 1.5조 그 테라 그 와트 하워에서 지금은 10,000 테라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 정도 됐었는데 10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0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그렇죠. 나머지 제조업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다는 전력 거죠.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미국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미국도 같은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워낙 많지만은 지금 미국의 그 4,500 테라와트 아워인데 중국은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미국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이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그 전력 사용이 늘어난다면은 상당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신 인구가 13억이고 미국은 3억이잖아요. 네. 그래도 네. 산업 차이가 좀 그렇죠. 나죠. 산업의 예, 영향이 예.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전력 사용 에너지 원별 비율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화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하고 화석 연료가 네. 한 60% 차지하고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거는 기타 재생하고 태양광을 합치면 1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8% 되고요. 기타 재생 합치면 20% 정도 됩니다.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미국은 원자력 발전이 한 18%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한 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또 재밌는 자료나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에너지 원불의 그동안의 그 추이는 어떻게 변했느냐 네. 이걸 봐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거는 석탄, 원자력, 수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기타 재생은 좀 늘고 있는데 중국은 그 석탄하고 수력은 주는 대신에 원자력하고 풍력하고 기타 재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에너지 원분들을 보면은 네. 일반 다른 석유 우리가 화석 연료가 아니라 친환경 연료라고는 우리가 탄소 프리라고 하잖아요. 그쪽 연료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정도 부분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에너지의 변화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추세, 그리고 그 근거가 상당 부분이 이제 AI에 있다는 거, 산업 동향 말씀해 주셨고,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신재생도 필요하지만 원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동의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실은 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얘기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하고 협력 얘기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원전 관련주 지금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실 원전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계약은 동전의 양면과 지금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국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사실 원전 수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체코 원전도 한수원에서 많은 양보를 하고 아마 일면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떤 그 임용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또 반대쪽으로 보면은요, 웨스팅하우스가 세계에서 가장 그 우수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원전을 지을 기술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그다음에 부품 기술, 그리고 또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그 원천 기술이 합쳐진다면은 사실 상당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체코 원전할 때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격 차가 한 30% 이상 났습니다. 그 저가 수지 아니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한 10% 정도의 그 로얄티를 지불하고 나서도 20% 정도의 그 가격, 그 우리가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업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살펴를 봤는데,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전체 금액에서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주하는 건 10% 정도 주면 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고 나서 우리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약 60% 정도의 공사를 갖고 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앞으로 봐서는 원전 관련주나 원전 그 수주나 이런 것에 긍정적인 시간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원전주는 지금이 그러면 기회예요? 아니면 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중립이에요? 네. 저는 일단은 중립으로 봅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요. 이전에 원전 그 체코 원전 나오고 나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원전이 아시지만 보통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실적에 그 부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미국 방문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중립이 낮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노이즈가 나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할 때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다는 거예요. 저희도 기사 했는데 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이런 정보의 격차가 있다는 상황이 참 있어서 어려운데요. 어쨌든 간에 뭐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립적인 의견으로 보면서 기회는 또 있을 수 있죠. 기회는 그렇죠? 저는 네. 만약에 약세를 그러니까요. 보인다면은 그러니까요. 저점에서 가능하다라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한미 정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올라가면서 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거든요. 원전 관련주. 네. 한미 정상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예, 그 예. 단기 매매를 필요한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트럼프 관세가 이제 발동이 됐죠. 그러면서 수출주들의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시기가 왔죠. 그동안은 사실 수출 데이터가 나빠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선 구매 수요가 있었다는 건데 당장 관세를 매기면서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수출 데이터 늘 체크해 주고 계신데 최근 자료가 좀 있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그 자료가 1월부터 20일 자료가 있고 네. 1월부터 말일 자료가 있는데 예. 전부 다 추정치입니다. 네. 물론 추정치지만은 이 추정치가 시장의 움직임을 상당히 좌우한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나오는데 아시지만은 경제는 거시경제, 미시경제가 있잖아요. 네. 주식은 경제를 3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미시경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미시경제는 주로 일, 주, 월 단위를 보고 있는데 이 단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건 반도체 8월이죠? 1일부터 20일까지? 예, 8월에서 1일부터 20일 8월. 네. 근데 8월하고 1, 2, 3, 4, 5, 6, 7, 8개월 동안 지금 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반도체는 전월보다도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아직도 뭐 반도체가 뭐 시장이 안 좋다는데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네.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철강 제품은 좀 줄었습니다. 자동차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이 자동차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줄었고 석유 제품은 좀 늘었고 무선통신기기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박이 많이 늘었네요. 선박이 많이 늘었는데 네. 선박은 사실 주가 움직이면은 크게 선박의 매출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수준인데 이렇게 됐을 때 선박의 매출이 늘으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느 업종에 어떤 전략을 세울까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인사이트와 실질적인 영향 그리고 그 행간에서 얻을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섹터 전략은요. 네. 먼저 그 무선 통신기기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저는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총수출 동향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요게 파란색이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수출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1일부터 3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보는 건데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전월 대비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마 8월 수출은 전월과 유사하거나 조금 감소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 영향 때문에 지난 7월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반도체 말고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업종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먼저 무선통신기기를 무선통신기기. 보겠습니다. 무선통신기기를 보면은 이건 뭐 휴대폰 같은 게 포함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무선통신기기는 대부분이 휴대폰입니다. 예, 예. 대부분 휴대폰인데 지금 보면 2개월 연속 증가를 했거든요. 물론 계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검정색이 전년도고 붉은색이 올해 2025년도인데 최근에 저거 오른 거는 이제는 계절적인 효과보다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이나 그다음에 클램실폰 이게 너무나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해봤는데 사상 최고의 판매율을 폴더블 폰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휴대폰 관련주들은 아마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보나마나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고 전년도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HBM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BM은 생각나는 업체는 아시죠? 어디가 SK 되는지. 하이닉스.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진다면은 이런 반도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직도 상승 탄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D램도 그렇고 낸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적인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실적 호전을 기대해도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게 이제 보면은 그래프가 특정 구간에서 확 줄어들잖아요. 이때가 이제 휴가 기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때 하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임금 투쟁도 하는 그런 기간인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년 동기보다도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봐서 자동차 업종은 실적을 발표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조금 주의하는 필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동향들 섹터별로 전략을 주셨고요. 뭐 또 살펴볼 건 있는데 시간상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로 이제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건설주들도 사실 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받았거든요. 건설주 이슈하고요. 또 건설주 주목할 기업들 함께 좀 묶어서 가겠습니다. 네. 사실 건설주는 아직 이슈를 다루기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예. 아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데 얼마 전에 건설주들이 반등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수출 수주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데 건설은 국내 수주와 해외 수주가 있는데 실은 주가는 해외 수주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2025년도를 보면은요, 전년 동기까지 올해 상당히 많이 좀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월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월별 동향을 보면은 6월 달에 그래프가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저 때가 바로 원전을 수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건설도 사실은 현대건설도 그렇고 원전 모멘텀이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예. 그겁니다. 원전 예.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거는 바로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예. 요게 시장에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관심권만 두고요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눈여겨볼 적극적인 매수나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어디에? 제가 그래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도표 준비했는데.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원래 좀 높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면 체코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이거는 원전 수주다라는 게 바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건설업종 실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나 유보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서는 근데 PER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낮은 PER과 그다음에 그 부채 비율이 낮은 건데 저는 만약에 건설업종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이전에 원전 관련주 때문에 많이 올랐던 현대건설하고 DLENC를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업종까지 세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또 뭐 종합적인 내용들로 해서 박용호 소장님 오늘 준비하신 관심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관심 종목은 아까 제가 휴대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휴대폰 그 관련주 부품주를 아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KH바텍입니다. 사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 힌지로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힌지를 만들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형 힌지를 이 기술이 전 세계 최고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그 폴더블 폰이 굉장히 얇아질 수 있었거든요. 이 박형 기술은 지금 전 세계에서 KH바텍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이나 후년 정도 돼서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힌지를 어디 걸 쓰겠습니까? KH바텍 힌지를 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 그 휴대폰 판매가 많이 되면서 3분기 실적 기대되는 것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은 PER이 성장성 대비 10일밖에 안 되는 거는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KH바텍은 조정을 받는다면 천천히 늘려가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주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KH바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 AS 잠깐 하겠습니다. KC텍, 잠깐 리뷰해 주시죠. 예, KC텍은 지난번에 제가 설정했던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같이 드렸는데 HBM 아직도 강세다. HBM 수혜주 KC텍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KC텍 AS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스페셜리스트 잠깐 예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월요일 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매크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사이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호 빅마스터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